예, 이번 시간에는 십성의 응용 차례입니다. 그죠? 십성의 응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십성을 공부했으면은 원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일간이 말 간목이다. 이렇게 있으면은 일간을 간목을 중심으로 십성의 특성들을 그냥 다 설명하면은 그냥 일단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은 이 전체를 파악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 예외의 첫 단계가 응용 일단 1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십성의 편중이에요. 편중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가 많다거나 화가 없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편중이라고 그러죠. 첫째 뭐냐면은 편중 중에서 태과가 있습니다. 태과는 아주 많다는 얘기인데 주로 이제 한 3개 이상쯤이죠. 3개 이상쯤이 되는데 2개가 되더라도 뭐 태과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응용해서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태과 그 3개라고 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뭐냐면은 비겁의 태과, 그지? 태과. 비겁이 많아요. 자, 비겁이 하나 있으면 무엇입니까? 추진력이 강하다기나, 그지? 또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자신감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비겁이 명식에서 한 3개쯤 있어요. 3개쯤. 그럼 어떨까? 비겁이 3개쯤 있으면은 주체성, 그러니까 배터리를 뭐죠? 3개, 4개쯤 이어난 거예요. 친구가 여러 명 있어요. 나를 따르는 친구가. 그럼 뭐 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친구가 많으면은 대장놀이 하죠. 패거리 놀이. 그죠? 그 패거리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죠? 오만과 독선 혹은 무리한 추진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점도 있어요. 비겁이 많은 사람들 좋은 점 이거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강하니까요. 에너지가 강하니까 쉽게 지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자기 일을 해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신감이 넘치나니까 일단 뭐죠? 어려움을 닥쳐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식상의 태거죠. 식상은 뭡니까? 재능의 성격을 했죠. 재능, 그 다음에 표현의 성. 좀 생각해 볼까요? 재능이 많아. 재주가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다 관심이 많습니다. 다 잘할 것 같아요. 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언변이 아주 뛰어나겠죠. 그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뭐죠? 다재다능에 상당히 특성을 나타냅니다. 다재다능에. 재주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점이 생기냐면은 어떤 약점이 생길까요? 여러 개 다 잘할 것 같으니까 목표가 분산돼요. 이것도 하면 내가 잘할 것 같고 저것도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이런 성격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죠? 목표를 한 곳에 둘 수가 없죠. 목표를 한 곳에 둘 수 없다.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좋은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식상의 태화 같으면 좋은 점은 일단 사교적이고 총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교적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일간의 힘도 강하고
식상이 3개 중에서는 이 표현 기능이 과하기 때문에 사교성이 아니고 뭐죠? 때로는 은변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공격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어느 쪽으로 나타나는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런 게 중요하죠. 식상의 태관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의 태관은 재성의 색이 좀 많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공부가 좀 되지 않은 그 상담실 철학원들에 가면은 보살집이나 이 재성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다 팔자에 돈이 재성이 많죠. 그렇게 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그지? 재성이 많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정제가 2개 있으니까 돈 많은 사주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공부를 좀 하신 분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재성은 그 자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돈이 있고 없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재물을 담을, 그지? 곡간을 3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빠를 겁니다. 정제든 편제든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곡간을 채워야 돼요. 그죠? 채워야 부자가 되죠? 그리고 이걸 채우려면 됐습니까? 엄청나게 부지런, 좋게 말하는 부지런, 또 다르게 보면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다. 이 재성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내일이든 나무일이든 일이 없으면은 뭐죠? 이분은 또 일을 만들어요. 그지? 그래서 엄청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채워야 되니까 뭐죠? 채워야 되니까 남 줄 수가 없어요. 남 안 주게 모아야 되니까 뭐죠? 욕심이 많아요. 버릴 수가 없어. 버리면 못 채우잖아요. 그래서 안 버려야 되니까 욕심이 많다는 거죠. 바쁘게 산다. 이게 특성이에요. 좋게 보면 성실하고요. 나쁘게 보면 뭐죠?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재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니까 뭐죠? 바쁜 건 안 살겠죠. 뭘 해도 하니까. 게으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재성은 어떤 특성입니까? 즉 일간이 극을 내야 될 대상입니다. 즉 제압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도 뭐죠? 내가 공격을 했어. 근데 공격을 3군데 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빠지겠죠. 빠지니까 기가 약해요. 그래서 기가 약하다 보니까 기가 약한 사람이 뭘 못합니까? 전쟁을 못하죠. 남들하고. 왜? 기가 다 빠지는데 누가 전쟁합니까? 힘이 있을 때 전쟁하지. 그러니까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좀 민감한 그런 특성도 나타나고요.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반면에 또 한편 점은 뭐냐면은, 기가 상당히 약할 것이다. 물론, 재성이 3개 돼도 기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가 약할 수밖에 없죠.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중에서 3개가 재성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관성의 태가입니다. 관성이 많아요. 관성은 뭐죠? 나를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죠? 통제하는 기능이니까. 이 통제하는 기능이 3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주변에 성을 3겹이나 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첫째, 상당히 규범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갇힌데 생활하려고 하면은 갇혀서 뭐죠? 주어진 일에 거기만 충실하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규범적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관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틀에 충실하죠. 또 갇혀있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싶거든요. 자유롭고 싶은데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만은 나가고 싶어요.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실제 행동은 잘 못하는 경우가 관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지? 그럼 자기 마음만 항상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관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탈출하기 위해서 뭐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죠? 성실히 열심히 노력해서 살죠. 또 단점은 뭐냐면은 융통성이 없죠. 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 왕래할 수가 없으니까.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자, 여기서 딱 중단을 하고 한 번 더 되돌아서 생각을 해볼까요? 식상, 재성, 관성의 태과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활동적이라는 거죠. 활동적이다. 그지? 우리가 사람들이 활동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그죠? 그냥, 저 사람 활발해. 활발하니까 이게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활발하다고 그 점이 다 맞을까요? 틀립니다. 활발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이 명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의 활동력은 뭐죠?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니까 활동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재성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허한 거요. 가만히 있으면은 채워야 되니까 채우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그지? 여기는 호기심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내 깝깝한 위치를 탈출해서 뭔가 좀 자유롭고 싶으니까 열심히 움직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활동적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목이 명식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청간하는 때 그랬죠. 간목은 나무면서죠. 나무의 순이면서, 그죠? 유화라 그랬죠. 유화기, 유전기. 그지? 그러니까 뭡니까? 얘들은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간목들은 얌전하게 있는 간목들이 그렇게 드뭅니다. 그지? 간혹 있겠죠. 어떤 경우요? 간목이 관으로 쫙 쌓여있기나, 그지? 수기로 쫙 쌓여있으면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기가 강하다긴 하면. 그 외에는 간목들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움직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활동의 사례가. 뭘까요? 글자들 중에 화가 3개 줍니다. 3개 춤. 3개 춤. 이런 분들은 무슨? 가만히 못 있죠. 왜? 속에 불이 나니까. 그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병이 화병이지 않습니까? 그지? 술집에 가면 그런 게 있대요. 속에 천불. 이게 불이 나니까 뭐죠? 속에 불이 나는 사람이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화기가 많은 사람도 상당히 활동적이에요. 그 우리가 활동적일 때는 그 사람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뭐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게 상담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은 인성이 많아요. 인성이 3개쯤 돼요. 인성은 뭐죠? 받아들이는 수용기라고 그랬습니다. 수용하는 게 어디로 수용하지 우리는? 마지막으로는 뇌로 수용하지만은 일단 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죠? 인성이 3개인 사람은 귀가 3개예요. 그지? 기본적으로는 귀가 3개니까 뭐죠? 오만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나무 얘기를. 그지? 그래서 그걸 다 들어주고 또 오만 것을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머리가 복잡했죠. 그래서 인성이 3개쯤 되는 사람들은 잡념, 그지? 공상,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잡념공상은 어떤 상태에서 합니까? 잡념공상은? 이렇게 막 활동하면서 잡념합니까? 가만히 있을 때 잡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뭐죠? 이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몸이. 그죠? 몸을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잘 안 움직이니까요. 인성이 많은 사람들을 게으르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된 거예요. 근데 게으르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 열심히 산다,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는 것이 꼭 몸으로 움직여야지 성실하나요? 머리가 움직이는데. 그죠? 옛날에는 머리만 움직여서 될 게 별로 없어요. 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게으른 놈 못 먹고 살죠? 그럼 지금은 뭐죠? 게으른 놈이 먹고 사는 게 많아요. 뭡니까? 아이디어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디자인 해버리면은 돈이 뭐죠?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들어. 브랜드 하나 딱 만들어버리면 뭐죠? 돈이 뭐죠? 수억씩 들어옵니다. 예, 다른 사람 1년 버는 거 보여줍니다. 그게 사고내기 게임이죠.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이 십성을 분석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보죠. 그래서 일단 몸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려요. 머리는 계속 생각하니까. 그래서 인성이 세 개인 사람들은 뭐죠? 언제 움직입니까? 딱 마지막 순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세 개인 사람들은 마감 임박형이다. 임박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성이 많은 사람 좋은 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뭐죠? 차분하게 생각하니까 뭐죠? 생각하니까 신중하고 상당히 뭐죠? 이성적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죠. 그런 점이 좋습니다. 느긋하죠. 또 때로는 낙천적입니다. 되겠지 뭐. 왜죠? 인성적 엄마가 3명이니까 에이 이 엄마가 밥 안 주면 저 엄마 밥 주겠지 뭐. 이런 심리라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아무튼 인성이 많은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진다. 이거 말고도 뭐죠? 여러 가지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태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편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태과를 했지만 이번에는 뭐죠? 없는 거예요. 글자 8글자 중에서 그 십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없는 거예요. 자, 첫째 뭐냐면은 비급이 없어요. 명식에. 일간 외에는 일간과 닮은 게 없어요. 오행이 없어요. 자, 비급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지? 친구가 없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뭐죠? 혼자 돌아다니니까 저도 혼자 사람 많은 데 가면 뭐죠? 얌전하게 다닙니다. 친구가 있으면 뭐죠? 끄떡거리죠. 자, 비급이 없는 사람은 배짱이 부족하네요. 친구가 없으니까 배짱이 부족하다. 그래? 배짱이 부족하니까 뭐냐면은 강한 추진력을 낼 수가 없다. 추진력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거 말고도 뭐죠? 어려움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런 부분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비겁이 없는 사람들이. 왜? 친구가 없어서 조신하니까 뭐죠? 주변과 사이좋게 지내라 합니다. 그지? 사이좋게 지내자. 친구 없으니까 말려줄 놈도 없으니까. 이런 거죠.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식상이 없어요. 식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재능의 성이에요. 그죠? 재능, 표현의 성이에요. 표현의 성인데 재능이나 표현의 성이 없으니까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재능이 없다기나
말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지? 자기 재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면이 떨어집니다. 그지? 내면에 담아두겠죠.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있어가지고 자기 속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웬만하면 가슴에 묻어두죠. 그렇다면 식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식상인 사람들은 상당히 가슴이 깝깝하죠. 예?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기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깝깝하고요.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다소 소극적이죠. 새로운 일에. 그지? 일이 일단 주어지면은 식상이 없는데 비겁이 강하다면은 일단 일이 주어지면은 밀고 나가는 힘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새로운 일에 발을 담그는 게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게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죠.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해요. 그죠? 과묵하거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다 들어줄 것 같아요. 말도 옮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고민을 턴다거나 얘기 좀 하자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죠? 상담직도 유리해요. 우리가 상담직은 막 떠들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는 거죠. 물론 식상이 없는데도 잘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구나. 궁성이론에서 뭐죠? 수용궁이 신금이나 금인 사람들은 잘 안 들어줍니다. 남 얘기를. 그런 사람은 비록 식상이 없더라도 상담직 자체는 안 맞겠죠. 이렇듯 진로란 것이 어느 한 점만 가지고 그 진로를 너는 이런 길, 너는 이런 길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재성이 없어요. 재성이 없어요. 재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재성은 곡식을 재는 곡간이에요. 곡간을 뭐죠?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곡간이 채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뭐죠? 축적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무 관리를 못하고요. 돈을 벌었는데 이걸 적절하게 저축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뭐죠? 마무리 결실을 못해요. 마무리 결과 정리를 잘 못해요.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재무관리, 돈관리가 잘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재성이 없는데 알뜰해요입니다. 알뜰한 거하고 재무관리하고 다릅니다. 알뜰해 놨더라도 뭐죠?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날라버립니다. 날려버리죠. 이게 재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재무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재무관리를 시켜야 되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뭐죠? 돈을 관리해야 될 직업에 가면 안 되겠죠.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게 있습니다. 돈에 인연해서 돈에 쪼달려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을 쓰고 가면 되는 사람이야. 왜 모아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돈에 크게 인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장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관성이 없어요. 관성이 없어요. 관성은 통제 기능인데요. 통제 기능인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애는 공무원 시험 치는데 관운이 없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죠. 관운을 떠나서 운이 좋으면 붙습니다. 그게 맞죠. 근데 사주의 명식에 정관이 없다고 아니면 그나마 편관이라도 없다고 직장생활, 그죠? 특히 공무원, 관직. 관가면 관직밖에 몰라요. 직장이 다 관직이에요. 삼성도 관직이에요. 똑같잖아요. 월급쟁이라는 것은. 그때는 월급쟁이가 뭐죠? 관직밖에 없었으니까. 직장생활이죠, 관은.
그런데 직장생활 하는데 통제 기능이 없어요. 통제 기능은 없으면은 자기 마음 통제도 잘 안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주변에서 자기를 통제하거나 간섭하거나 잔소리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지? 직장이라는 것은 뭐죠? 상사의 통제와 때로는 간섭을 받아야 되는 직업이죠. 그리고 거기 가니까 뭐죠?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할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뭐죠? 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위 공무원을 한다는 분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직업이 아니라는 걸 그분들은 압니다. 그지? 나는 이게 안 맞아. 그지? 힘들어 합니다. 그 자체가. 그게 공통점이죠. 공직을 못 가는 게 아니고 하는 동안에 뭐죠? 깝깝하니까 잘 하기 싫어하죠. 이런 것이 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이 없는 사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관이 강한 사람들은 뭐죠? 하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그지? 야, 이번에는 다 집어치우고 내가 전국 일주하겠어. 아니면 세계 일주하겠어. 이거 잘 못합니다. 근데 관이 없는 사람은 뭐죠? 마음만 먹으면 갑니다. 왜? 통제하는 데서 뭐죠? 통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죠. 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없는 사람이죠. 인성이 없는 사람이죠. 인성이 없는 사람은 수용 기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일 기능이 없어요. 그지? 그러면 안 받아들입니까? 인성이 없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인성 없다고 우리가 귀가 안 들립니까? 다 들립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걸 있는 글자들 해석 만든다는 거죠. 수용되는 게 없다고 수용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수용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혹은 자신의 잣대로 상대를 이해합니다. 그지?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성 없는 사람은 의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의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인성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지? 이 사람들은 오해를 잘합니다. 그지? 자기 잣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잣대하고 안 맞으면 오해를 하죠. 그럼 오해를 잘하니까 뭐죠? 이 사람은 잘 삐진다고 합니다. 그지? 잘 삐진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보면은 삐순이네요, 삐돌이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두하수고 맞다 그럽니다. 그런데 삐지는 거는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인성이 많다고 안 삐집니까? 인성이 있다고 안 삐집니까? 다 삐집니다. 누구나. 그지? 여기서는 뭐냐면은 삐지는 방식이 특이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 인성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뜻을 생각하면서, 그죠? 삐지죠. 나를 분명히 뭐 공격을 한다거나, 나를 핀잔을 준다거나, 그지? 모욕을 준다거나, 이럴 때 삐지죠. 근데 인성 없는 사람은 모욕을 안 하는데도 삐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죠. 그 인성이 없다고 해서 뭐죠? 안 받아들인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인성 없는 우리가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해를 잘할 것 같아요. 오해를 잘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분명하게 얘기를 하나 짚어주면은 안 삐집니다, 절대로.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예? 어떻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한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명리 가르치다 하면은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성 없는 사람하고 잘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방법은 뭐냐면은 명확한 설명과 그 다음에 칭찬입니다. 그지? 인성사를 제일 좋아하는 칭찬입니다. 칭찬하면은 그것이 뭐죠? 절대로 오해를 안 하죠. 예? 칭찬은 뭐죠? 고래도 춤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짐승도 춤추는데 사람인데, 그죠? 욕하고 칭찬을 구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칭찬하고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얘기해도 이 사람이 일단은 나를 욕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방식에서 욕이란 잣대를 빼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인성 없는 사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사고가 단순하죠. 머리가 단순하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버립니다. 쓸데없이 복잡하게 안 하고요. 인성이 아까 많은 사람은 뭐죠? 별것 아닌 가지고 뭐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인성 없는 사람은 고민할 걸 뭐죠? 고민할 분만 고민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장수한 사람들이. 그지? 불필요한 건 쉽게 잊으니까. 그 다음에 목표가 딱 정해지면은 뭐죠? 목표가 정해지면은 주변에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목표다. 난 여기 간다고 딱 결정을 하면은 주변에서 막 유혹을 해도 뭐죠? 안 들립니다. 왜? 귀가 안 들리니까. 귀가 안 들린 사람 앞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뒤에서 뭐죠? 누구야 불러도 뭐죠? 안 들려 가면 갑니다. 그지? 왜 불러? 아닙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죠? 인성 없는 사람들이 운이 좋으면은 방향성을 제대로 갖추면은 성공할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의외로 인성 없는 분들이 성공할 사람이 많다. 그래서 뭐죠? 우리 자녀가 인성 없다. 저 어떡하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배우자가 조금 힘듭니다. 오해를 잘하니까.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예? 궁합이에요. 그죠? 궁합이에요. 이 코드를 딱 맞추는 사람 만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관계에서,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여기서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배우자예요. 궁합이에요. 궁합. 물론 궁합이 배우자 간의 궁합도 있고 친구 간의 궁합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상당히 별로 뭐 인식이 안 좋은 친구인데 나하고는 참 친한 사람이 있어요. 코드가 맞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인간관계는 궁합이에요. 다. 나중에 궁합 때 다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성의 편중은 태가와 없는 게 있다. 그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편중은 아니지만은 편중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혼잡입니다. 혼잡. 또 때로는 혼잡이면서 태가가 더 있습니다. 혼잡이 뭐냐면은 정편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정이 뭘까요? 급제, 상관, 나와 음양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정제, 정관, 정인이 정이죠. 편은 뭐죠? 비견, 식신, 편제, 편관, 편인, 이거 다 편입니다. 그죠? 요게 한 개씩 같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편중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비급의 편중, 비견도 하나 있고 급제도 있어요. 혼잡. 이게 또 태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세 개 되면은, 일단 급제가 하나 있고 비급이 두 개 있다. 비견이 두 개 있다. 그러면은 태과이면서 편중도 될 수 있죠. 혼잡도 될 수 있죠. 비견 급제가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비견으로 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고요. 때로는 급제로서 뭐죠? 타협을 할 수도 있죠. 또 때로는 타협이 아니고 경쟁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급이 혼잡인 사람은 강한 추진력 하면서 뭐죠? 타협을 할 수 있으니까 타협의 여분도 있고요. 그지? 융통성이 좀 있죠. 급제는. 그런 좋은 추진력이 될 수도 있죠. 나쁘게 보면 어떻습니까? 타협보다는 경쟁심, 급제가 이기기 위해서 뭐죠? 비견의 힘으로 유리하게 물어붙입니다. 지나친 경쟁심이 될 수도 있죠. 이것도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살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상의 혼잡. 식상의 혼잡. 즉,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식신이 아니라 상관 두 개다 이러면 뭐죠? 식상의 혼잡이면서 태과가 되겠죠. 자, 여기는 뭐냐면은
식신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특성이 나는 깊이는 파는데 넓이는 잘 몰라. 상관 있는 사람은 뭐죠? 나는 오만 것 다 알아. 많이 알지만은 깊이 있게는 잘 몰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 약점이 있죠. 근데 식신도 있고 상관 있는 사람은 뭐죠? 나는 어느 정도 깊이도 있어. 넓이도 알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제일 똑똑해. 그지?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 뭘 잘합니까? 똑똑한 사람 아는 게 많으니까 남들한테 말싸움에서 앉으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논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많이 알고 논쟁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토론. 논쟁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지? 토론의 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토론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겁니까?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달인이 누굽니까? 그죠? 유시민 장관. 이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죠. 대구 분이고. 제가 유시민 장관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대구 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대구 분들 안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썰전하죠. 썰전에 보면은 정말 이분이 토론의 달인이고, 그죠? 그냥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상당히 깊이 알고 있고 또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걸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 지적되면은 거의 뭐죠? 썰전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아는 시사도 배우고 그분들한테 물론 전원책 변호사도 상당히 제가 보수 중에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보수라도 그 정도 보수만 되면은 인정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식상이 혼잡이에요. 좋은 점은 뭐죠? 좋은 점은 일단 총명해요. 그래서 사주에 식신도 있고 상관의 사람 보면은 상당히 똑똑해요. 느끼기에 얘기해보면 이 사람 제가 참 똑똑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재주도 많고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뭐죠? 겁나죠. 상담하다 보면은. 왜냐면은 엄청 똑똑한 사람 앉았으니까 웬만큼 얘기해갖고 설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죠? 그분들이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세요. 그럼 피해가죠. 그 다음에 재성의 원잡이에요. 재성은 편재, 정제가 있어요. 편재, 정제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자, 편재가 있으면 뭐죠? 스케일이 크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즉, 편재는 숲을 보는 거예요. 정제는 뭘까요? 나무를 보는 거예요. 편재만 있는 사람은, 저는 편재만 있는데 크게 보는 감각을 있는데요.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피는 부분이 떨어져요. 그죠? 제가 만화명리학을 감수하는데 제가 감수하고 감수했는데도 많이 틀려요. 제가 들렁거리니까. 근데 꼼꼼하죠. 정제가 사람들은. 이 사람 나무를 보는 거예요. 정제가 사람이 편제가 없으면은 전체를 못 봐요. 크게 큰 안목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있으면 뭐죠? 때로는 스케일 크고 때로는 알뜰해요. 정밀하고. 그래서 뭘 잘하냐? 재무관리를 잘해요. 남녀공이 관리, 즉 돈관리. 돈관리 잘하는 것이 축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축적할 때는 하고 쓸 때는 제대로 쓰고 이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좋은 점이죠. 남자 명식에서 재성이 혼잡되어 있으면요,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으면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여성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괜찮은 남자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지? 거기다가 뭐죠? 열정만 붙고, 또 여자 다루는 기술이 있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요. 아무튼,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의 혼잡이죠. 관성은 편관과 정관인데요. 이거 두 개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요. 그거는 똑같죠. 편제일 때나, 편관일 때나, 정관일 때나 같은데요. 책임감. 책임감 중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의무감이나 자기 희생, 이게 많아요.
정관과 편관을 같이 가는 사람들은 제가 자기가 마다들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겠다 이렇게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뭐죠?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면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의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희생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여자 명식에서 편관과 정관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자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은, 그렇게 인물이 이쁘지 않는데도 관성이 혼잡된 분들은 주변의 남자들이 뭐죠? 제법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죠? 관성이 혼잡된다고 결혼을 두 번 한다거나, 그지? 결혼을 두 번 한다거나, 또 뭐죠? 결혼을 했는데, 뭐 애인을 두고 있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관성이 혼잡이면은, 남자들이 봤을 때 그냥, 끌리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지? 예를 들어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 관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물론 할머니도 좋아하지만은 남자분들 50대, 60대 이상, 50대 후반, 60대 이상 되는 남자분들이 대다수가 뭐냐면은 아마 표를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뭐죠? 호감을 갖고요. 그게 꼭 뭐죠? 여자로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괜찮아. 왠지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볼까요? 주변에요? 물어보세요. 저는 비박인데요. 비박인데 그렇게 뭐죠? TV 나오면 돌려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니까 저도 남자 모입니다. 이게 관성의 혼잡이죠.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인성의 혼잡. 인성의 혼잡은 편인과 정인이죠. 편인은 뭐죠? 꿰뚫어 보는 거예요. 뒷면을. 정인은 뭐죠? 앞에 있는 것을 빨리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두 개가 있으면은 빨리 이해도 되고 쏙까지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다 골고루 갖출 수는 없어요. 인성이 혼잡된 사람들은 이해력이 아주 뛰어나지만은 받아들이는 기능 자체가 전혀 반대 개념의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해를 해놓고 결정하는데, 그죠? 이렇게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영등포로 가야 될지 청량리로 가야 될지 놓고 뭐죠? 갈등하는 거죠. 이 구조입니다. 몰라서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고 알면서도 뭐죠? 한쪽을 선택하기가 자꾸 뒤로 미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죠? 대화를 하면서 뭐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라? 당신 말이 오라. 아니면은 그래서 자, 용기를 못 내고 있다면 괜찮아, 밀어붙여봐. 그죠? 이럴 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태과, 그 다음에 없는 것, 십성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십성의 혼잡, 이 세 개만 잘 활용하면은요, 상대 상담할 때 하나 툭툭 던지면은 반응이 팍팍 와요. 물론 분석도 하지만은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이 십성의 편중에 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십성의 응용 2번인데요. 거기는 이제는 뭐냐면은 십성의 생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